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낮은 가격에 그걸 제품을 맡겨버리면 업체도 사실 그만큼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. 프로세스는 처음부터 기획이 좀 잘 돼야 되고, 기획부터 디자인, 개발 이렇게 크게 나눠지고요.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획은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건지,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기능은 어떤지, 그 기능이 됐으면 그 기능 정의서라는 부분을 정의를 해야 되고, 그 단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스토리보드, 구체적으로 이 UI, UX는 어떻게 되고 이제 뭐 설명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, 그 다음 단계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디자인과 개발, 그런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기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기획을 한다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어떤 구체적인 과정들이 있나요? 사실 기획이라는 게 크게 잡으면 아이템을 구상하기부터 디자인하기 전까지를 모두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고, 처음에는 아이템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선정하고 아이템 브랜딩을 어떻게 하고 컨셉을 어떻게 잡고 그 차별화가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기능, 그 차별화 요소를 구현하기 위한 기능은 어떻게 되는지, 특히 개발상으로 풀어낼 그런 것부터, 그게 정의가 됐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 거고 그 기능을 어떻게 녹일 건지,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그때 이제 하면서 레퍼런스를 좀 많이 보나요? 저 굉장히 많이 봤어요. 사실 제 핸드폰에 보면 지금 꽉 찼는데, 왜 그러냐면 앱이 제 한 300개? 한 200개 있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서비스를 할 때 동종업계는 다 봤고, 그러니까 다른 서비스 장점들을 어떻게 끌어올까 다 다운받다 보니까 이걸 딱딱 클릭해보고 좀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. 그럼 스토리보드도 직접 다 그리시고?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스토리보드를 그리고 이제 저는 외주업체를 처음에 맡겼었는데,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, 근데 정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면 진짜 정말 잘하신 분을 함께 부탁을 해가지고, 혹은 거기에 대해 사례를 해서 그렇게 외주를 맡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개발 서비스 준비할 때 점검 이슈 같은 게 좀 있을까요? 점검 이슈, 이제 외주업체를 쓸 때랑 아니면 내가 할 때랑 이게 좀 나눠질 것 같은데, 내가 할 때 같은 경우는 과연 내가 하려는 아이템이 뭔지, 거기서 이제 엣지 있게 기존의 그 시장에 있던 다른 업체의 차별성은 뭔지, 그 차별성은 기능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지 라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, 그리고 외주업체를 통해서 했을 때 경우도 또 내 아이템이 정확히 어떤 걸 만들 건지, 그리고 기능은 좀 어떤 걸 내가 붙일 건지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지 사실은 외주업체도 그거를 이해를 하고 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면 사실은 외주업체도 이렇게 두리뭉실한 걸 있으면 결국 제품도 좀 잘 안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내가 처음 하겠다 그러면 솔직히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어렵죠. 굉장히 어려워요. 이거 어려워. 그래, 나는 이 서비스나 이 앱을 개발하고 싶어.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?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한번 실패를 한번 해보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것 같고, 그 기획에 대한 정보. 그게 주변에 혹시 그런 인프라 갖추신 분이 있으면 그런 분한테 좀 도움이 받아서 저 자문을 받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. 자문도 따로 드리고. 아니 뭐 밥에 사주면서 먹을 거 막 먹이면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, 그런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? 그런 게 없으면 일단 주변에 수소문해서 좀 가장 배우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게 또 안 되면 저처럼 교육하는 기관에서 투자한다 생각하고, 또 한 가지가 있으면 가장 돈을 안 들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는 거. 차라리 그게 아이디어를 내기 전에. 그게 베스트인 것 같고, 가만 저도 다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전에 다니던 회사 스타트업에서 그 기획에 대한 약간 틀을 저도 많이 봤었고, 이전 기획자가 했던 게 이런 식으로 좀 화면을 구성하고 짜야 되구나, 이런 거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 스타트업 그럼 들어가서 배울 만한 스타트업 규모는 몇 명 정도 되는 데가 좋아요? 저는 사실 규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, 오히려 그 대표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,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대표가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 같은 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나날이 계속 발전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좀 막 규모를 따진다고 하면 가장 좀 기획자, 디자인, 그다음에 개발자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어서 좀 배울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외주업체 선정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하셨는데, 요런 외주업체는 고르고 요런 업체 좀 피하지 말아라. 혹시 본인만의 뭐 그런
경험담이나 노하우를 좀 말씀해 주세요. 외주업체가 선정이 되게 어려운데 주로 이제 네네. 루트가 이제 주변에 지인의 소개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대행을 해주는 업체를 통해서 받거나 네. 뭐 친한 동생들을 데려다가 하시는 좀 경우가 많은데 네. 저는 사실 좀 가장 좀 믿을 만한 거는 이제 지인들 소개를 받고 이미 그 업체한테 한번 같이 일을 해본 분이랑 얘기를 듣고 한번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네. 선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너무 낮은 가격에 그걸 제품을 맡겨버리면 업체도 사실 그만큼밖에 못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은 미리 시장가는 알아보되 기존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얹어주는 게 사실은 업체한테도 좋고 네. 나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어서 좀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 개발할 때 그럼 외주업체 찾을 때 그 찾았던 사이트는 어디 있어요? 되게 많이 있어요. 위시켓도 있고 네네. 아니면 뭐 프리모아 네. 뭐 그리고 크몬 같은 데도 사실 프리랜서 개발자가 굉장히 많아서 찾을 네.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특별히 뭐 추천해준다 사이트는 뭐 차이는 없고요. 예, 큰 차이는 없고 외주업체를 쓰기보다는 내부 팀원, 개발자를 꾸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러니까 외주업체를 쓰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 제품만큼 좀 애정도나 네네.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계속 소통이 소통하고 이제 개선되는 부분이 약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게 외주업체를 했으니까 초기 이제 프로토타입, 그러니까 MVP라고 하는 이제 최소 기능만 들어가 있는 제품 만드는 데는 외주업체 쓰는 걸 추천하고, 근데 거기서 시장 검증이 되고 좀 워킹이 되겠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 내부 팀원으로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 대표님 지금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네. 어떤 식의 방법으로 접근을 했나요?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기획, 디자인, 개발 이렇게 나뉘고 기획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하겠다는 거부터 거기서 브랜드 컨셉을 잡고 거기서 차별화서는 뭘 할지 그리고 그 차별서를 기능으로 어떻게 구현할지 기능 정의서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우리가 기획을 한다고 하면 첫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가 있고 로그인 페이지, 회원가입 페이지 그리고 이제 상단의 바를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제품 소개, 회사 소개 뭐 이런 화면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성할 건지 뭐 뎁스 보통 1뎁스, 2뎁스, 3뎁스 이렇게 나뉘는데 이제 단계별로 얘를 클릭했을 때 다음 페이지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눌렀을 때 어떻게 되고 이게 1, 2, 3 뎁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서상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기능 정의서라고 네. 하거든요. 그 단계가 이제 구현이 전체적인 틀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보드라는 네. 걸 작성하게 됩니다. 그게 이제 보통 PPT로 작성하고 툴 중에 스케치라는 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걸로 작성하는데 네. 그걸로 이제 화면 이제 UI라고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그런 걸 만들고 이제 거기서 그 한 단계 더 나가면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 화면에서 얘를 누르면 어떤 화면에 넘어가고 얘를 회원가입 했을 때 뭐 문자는 어떻게 발송해가지고 인증 처리를 할 건지 인증 처리는 뭐 3분 할 건지 6분 할 건지 9분 할 건지 이렇게 깊게 네. 그런 걸 정의를 해주는 게 이제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결국 스토리보드는 정의하면 이제 UI 유저 인터페이스와 디스크립션 이런 정의를 해줘서 이제 기획은 그런 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. 네.